안녕하세요, 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고민 중이에요. 한번 결정하면 노빠꾸인데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지금 프랑스 밀가루를 유통하기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고 포르쉐는 2년 차인데 많은 업장들을 보잖아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본인이 딱 중심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작년부터 필드 경험 없이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정말 많아졌는데 약간 빵집 여는 게 조금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잖아요. 그쵸, 유행이죠. 카페 다음으로 아니면 카페에 더해가지고. 그렇죠. 본인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오픈을 하셨는데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컨설팅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제가 배웠던 베이킹 클래스 선생님이 창업 컨설팅을 해주셨다. 갔는데 뭐 있어요, 장비랑 그리고 이렇게. 근데 너무 작은 거예요, 장비들이. 그래서 빵을 얼만큼 뽑으시냐, 메뉴 뭐 하냐 이렇게 봤더니 하루 매출이 다 팔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매출 기준으로 600밖에 못 찍는다니면 나간 비용 내고 하면 200 남기기도 힘들겠는데. 200 못 남기죠. 최저임금도 안 되겠는데? 최저임금이 안 나오죠.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돈 더 많이 벌겠는데?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집에서 빵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는 게 훨씬 남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빵을 구울 때는 정말 예술가처럼 열정을 다해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뽑아야 되지만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엄연히 이건 비즈니스예요. 예술이 아니에요. 빵 하나에 얼마에 팔 거예요? 20만원, 200만원에 팔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격에 맞춰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나올 수 있게 매출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와 그 정도의 메뉴와 그 정도의 나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사실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빵집을 운영하셨던 분, 아카데미 이런 데서 하거나 하시는 거예요? 보통 빵 컨설팅은 누가 해요? 또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극소수고 대부분은 아카데미.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남기고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렇죠. 규모의 긍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기계가 좋아요, 이 브랜드가 좋아요, 요거로 하세요 뭐 해주고 그걸 컨설팅이라고 해준 거거든. 그렇죠. 메뉴를 많이 가르칠수록 내가 돈이 되니까 메뉴만 가르치는 거야. 굉장히 한정적인 장비에 사람은 나 혼자인데 구운 과자, 케이크, 크루아상, 바게트, 그거 하나 막. 제품 하나 할 때마다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돈 내고. 그렇죠. 내가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은 반죽 다 따로 해야 되고 장비는 그게 안 되니까 한 번, 몇 번, 두 번, 세 번씩 또 이론 공부만 하신 분이 현실에 있는 회사 컨설팅 하시는 느낌이네. 그거예요. 그분들이 뭐 악의는 없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있는. 그쵸. 현실을 모르니까. 아, 머릿속은 다 돼.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봤더니 야, 이렇게 하면은 막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은 디저트 먹고. 근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샤랄라한 마음, 처음에 작게 시작해야죠. 작게 해서 나중에 이제 키워야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돈 들어가죠. 또 전기 끌어온 것도 돈이에요. 장비 또 설치하는 비용, 동선 잡고 이게 다 돈이에요.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받죠. 근데 이게 잘못됐어. 장비가 너무 작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장비 교체하는 날 하루 빠지죠. 장비가 바뀌면 그거에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최소 2주예요. 그동안 제대로 장사를 못해요. 그러면은 손해가. 돈으로만 생각하자고. 돈으로만. 이거 유니세프 아니잖아요. 다 나눠주고 막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빵집을 해. 1000만원, 2000만원 깨지는 게 아니에요. 1,200만 깨져도 그거 메꾸려면은 내가 빵을 몇 개를 팔아야 되는데 수천만원, 수억이 깨질 수도 있어요. 건설적이게 해야 되잖아요. 컨설팅 받을 사람 이력에서 뭘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필드에서 자기 빵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해라 이건 거죠. 그렇죠. 아카데미다, 빵을 잘 가르쳐준다, 기술이 뛰어난 것 같다, 그건 친절하다, 중요하잖아요. 이거로 해서 그분한테 받으면 안 된다. 500만원 주고 경험이 없으신 분한테 컨설팅을 받느니 5천만원 주고 경험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결과적으로 2년, 3년 뒤를 봤을 때 그게 남는 장사인 거예요.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컨설팅 상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못한 거잖아. 아니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게 통할 거라는 건 아니었어.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지 라고 컨설턴트들. LG전자 핸드폰이 왜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저한테 저 오픈 예정인데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요. 경험 있으시냐? 아니 경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아니 어떻게 우리 형상들은 기승전 빵집 하지 마야. 하지 마. 그럼 쉬운 게 아니야. 밀가루 어떻게 팔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밀가루 당장 한 포 더 팔겠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어느 사업이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컨설팅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빵을 하루에 이 정도 오븐이면 몇 개 정도 뽑을 수 있다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오가고 몇 시에 어느 정도 팔릴 것 같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가 계산도 해서 이거를 얼마큼 팔았을 때 얼마가 남고. 사실 이런 컨설팅은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잘해주죠. 근데 이게 있어요. 빵집을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셰프님도 있어요. 그 컨설팅 쪽에서. 그리고 필드 경험이 있으시면서 컨설팅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가 계산까지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니 이런 빵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스킬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빵을 만들 줄 알아. 그러면은 대신 그거를 효율적으로 얼마나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 장비와 동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필드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없죠. 이분 요즘은 이 오븐이 가성비 좋고 유행이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컨설팅 받는 거는 추천드려요. 아니, 대신 컨설팅을 안 받으면 힘들지. 처음에 힘들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설팅을 받기 전에 내가 뭐든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새로운 메뉴를 배운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막 배운 건데, 내가 숙달 되면 얼마나 숙달이 아니, 근데 제빵 하시는 분들이, 지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2년, 3년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오래 일하시고, 정말 힘들어요. 모든 일이 쉬운 일이 없듯이 빵집 역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의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절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힘든 일인데, 빵집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크루아상 하루 배우면은 빵집 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만 했었는데 예전에 그거로 이제 카페가 포화 상태여서 장사가 안 되니까 빵도 더 하면 어떨까? 딱 요 생각 많이 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땐 잘 안 돼요. 외곽에 되게 장사 잘 되던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장사 안 돼가지고 주차장이 한산해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빵에 예민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맛있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돈 받고 팔아도 소비자들이 입맛이 안 까다로우면 그냥 팔고 먹고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컨설팅을 잘못 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는 좋은 리뷰가 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한번 뭔가 잘못돼서 삐끗하는 순간 그냥 내 사업은 그냥 수직 낙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는 걸 본인이 인정한 다음에 오픈을 하셔야 돼요. 유명한 셰프한테 컨설팅 받았어요. 이게 올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이름만 유명한 셰프인지 아니면 정말 필드 경험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용을 쓸 거면 정말 제대로 쓰시는 게 좋고, 그 전에 내가 홈베이커 수준에서 내가 조금 그렇잖아. 우리 누구 엄마 음식 잘하니까 이거 한번 식당 해봐 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빵도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들이 맛있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내가 5개, 6개 맛있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30개, 50개, 100개가 됐을 때도 그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내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빵집을 오픈하는 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